자, 오늘은 제가 산정검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에서 생리 예정일 전에 어떤 증상들로 인해서 임신을 확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계획 임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면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산정검사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보건소에 먼저 갔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면은 기혼인 사람들은 아마 가족관계증명서나 신분증을 가져가면 될 건데 저는 그때 미혼이었거든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청첩장이나 결혼식장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거기 가갖고 막 핸드폰으로 열심히 막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고양시 기준이고요. 여러분들이 보건소에 가기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사는 지역에 있는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서 준비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왜 보건소를 가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보건소를 먼저 가야 산부인과에서의 비용을 조금 줄일 수가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산정검사가 무료입니다. 아이를 가지면 계속 병원도 다녀야 되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있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보건소에 가서 먼저 혈액검사랑 소변검사 두 가지를 해요. 보건소에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산부인과 가서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 게 더 경제적입니다. 보건소에 가서 그렇게 소변검사랑 혈액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수치 같은 게 다 정상이었어요. 저는 해외 파견을 좀 많이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파견을 되게 많이 다녀서 리우 올림픽에 갔을 때 제가 황열? 그런 거랑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다 한 번에 맞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B형간염, A형간염 그런 항체가 다 있더라고요. 먼저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용지를 가지고 3개월 이내에 가셔야 되거든요. 3개월만 유효합니다, 여러분. 결과지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산부인과에 가시면 이제 거기서 먼저 검사했냐고 물어보시고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해요. 초음파 검사랑 혈액을 한 번 더 채취를 해서 검사를 또 하는데 제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다낭성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제가 2018년에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면서 초음파 검사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굉장히 난소가 깨끗하다고 했었는데 1년 안에 그게 다낭성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낭성은 난소에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리는 여러 개의 주머니가 생기는 그런 병인데요. 현대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래요. 뚜렷한 원인도 없고 그렇다고 뚜렷한 치료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단 식습관을 조절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거기서 일단 첫 번째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추가적으로 2가지 검사를 더 했어요. 첫 번째는 난소나이 검사. 이것도 혈액으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팔관 조영술을 했어요. 나팔관 조영술에 대한 정보가 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언니도 경험이 있어서 언니한테 물어보고 되게 벌벌 떨면서 검사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나팔관 조영술은 뭐냐면 나팔관이 잘 뚫려 있는지, 그래서 난자가 배출이 됐을 때 정확하게 자궁까지 잘 올 수 있는지, 나팔관이 잘 기능을 하는지를 보는 그런 검사예요. 일단 이 난소나이 검사랑 나팔관 조영술은 난임 검사로 분류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2가지도 같이 검사를 했어요. 나팔관이 만약에 막혀 있으면 자궁의 임신의 위험도 굉장히 높고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는 나팔관 조영술을 시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팔관 조영술을 할 때는 중이 거의 끝나고 일주일인가? 그때 해야 돼요. 그 기간이 있어요. 해야 되는 기간이. 그래서 그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턴에 오는 배란기 때 이제 임신을 성공을 한 거죠, 저거는. 여러분한테 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나팔관 조영술을 하면은 그 자궁 속이 이제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그런 개념이어서 1달에서 2달 정도까지는 임신 확률이 좀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또 임신이 잘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난소나이 검사는 그 난소에서 나오는 특정 호르몬을 수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제가 무려 34세가 나온 겁니다. 저는 지금 만 나이가 26살이에요, 올해. 2020년에 만 나이가 26살이고, 처음에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자연 임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임신을 너무 미룬 게 아닌가? 사실 제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계속 아이를 갖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제 자기 개발이랑 태권도에 대한 열정이 너무 커서 일을 더 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미뤘거든요. 한 2년 정도 미뤘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랬던 게 이제 후회가 됐죠. 일단은 난소나이 검사를 했는데 나이가 34세가 나와서 와,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난소나이 검사는 호르몬의 농도로 평균 나이를 따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 나이로 26살이에요. 그래서 뭐 난자의 질이 정말 34세의 여성만큼 된 게 아니라 난자의 질은 26살의 난자이지만 남들보다 조금은 폐경이 빨리 올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의 사람인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난소나이 검사까지 하셨는데 이 결과를 듣고 너무 충격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제가 나이를 40, 50, 60 먹고서도 아기를 낳을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위안을 삼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 산전검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먼저 보건소에 다녀오시고 그 다음 산부인과에 가서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검사가 있으시면 그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나팔관 조영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은 CT 찍을 때라든지 엑스레이 찍을 때 이제 무슨 그 용액을 마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궁 경부를 통해서 주입을 해갖고 용액이 잘 퍼져 나오는지, 이 난소 쪽으로 잘 퍼져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여서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그 위에 이제 누워서 시술을 진행을 했고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무서웠어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되게 아프다는 분도 계시고 안 아프다는 분도 계셔가지고 조금 겁이 났었어요, 제가. 미리 이제 그 나팔관 조영술에 대해서 또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나팔관 조영술을 하면은 일단 저는 안 아팠고요.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 몸을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을 갖게 해준 게 이제 저희 친언니예요. 저희 친언니가 먼저 임신과 출산 선배로서 저한테 아기를 계속 무작정 미루기보다는 네 몸 상태를 파악을 하고 자녀 계획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줘서 저는 저희 언니의 말대로 했어요. 제가 앞으로도 얼만큼의 가족을 만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검사들이 있었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여기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댓글 열심히 달겠습니다, 여러분. 부하가 지금 14주 차가 됐어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산부인과 정기검진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15주 차거든요. 2차 기형아 검사랑 그때쯤이면 그래도 성별이 좀 얼추 정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해요. 제가 13주 차에 이렇게 간단한 접촉사고가 있어서 그때도 병원을 확인차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남자아이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거의 남자가 확실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별이 어떻게 또 변할지 안 변할지에 대해서 또 제가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